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 와, 정말 흥미롭습니다. 펼쳐놓고 보니까요, 이게 마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의 거대한 족보 같아요. 1970년대의 어떤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기술까지 어떻게 생각들이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왔는지 한눈에 딱 보여주는 연대표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시간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기술들이 사실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어떤 문제를 풀면서 다음 혁신을 위한 디딤돌이 됐는지, 그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는 과정을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몇 년도에 뭐가 나왔다 이런 식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몇 가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거든요. 근본적인 질문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터넷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을 대체 어떻게 믿지? 아니면 무한복제가 되는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희소성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은행이나 정보 없이 우리 모두가 어떻게 정보가 진짜라고 함께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연대표는 바로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단순한 기술의 역사가 아니라 뭐랄까 신뢰의 역사, 가치의 역사?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1976년, 아주 오래된 열쇠 모양 아이콘이 보이는데 디피 헬만 키 교환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암호학의 빅뱅 같은 순간이었죠. 그전까지는요, 암호를 주고받으려면 스파이 영화처럼 직접 만나야 했어요. 비밀키가 든 서류 가방을 교환하고 아주 위험하고 비효율적이었죠. 아,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대화하기 전에 오프라인에서 먼저 한 번은 만나야 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DP-헬만 방식이 그 문제를 풀었어요. 모두가 엿들을 수 있는 공개된 통신망, 예를 들어 지금의 인터넷 같은 곳에도요, 당사자들끼리만 아는 비밀키를 안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수학적인 방법을 처음으로 고안해낸 겁니다. 이게 바로 만난 적 없는 사람과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아하, 공개된 장소에서 비밀 악수를 하는 법 뭐 이런 거네요. 자, 그렇게 비밀 대화의 문이 열리고 2년 뒤 1978년입니다. 이번엔 페니 자물쇠에 잠긴 그림, RSA 알고리즘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DP-헬만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RSA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단순히 대화를 비밀로 하는 암호화 기능,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아, 디지털 세상에서 이건 내가 보낸 게 맞다. 이걸 증명하는 전자서명이라는 개념을 완성시켰거든요. 전자서명이요? 네. 현실 세계의 인감 도장이나 서명을 수학적으로 구현한 거죠. 그 전자서명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 보낼 때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내 지갑에서 당신 지갑으로 1비트코인을 보낸다. 이 거래 내용은 사실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중요한 건 그 지갑의 주인인 바로 내가 보내는 걸 승인했다는 증명이거든요. RSA의 전자서명 기술이 바로 그 소유권을 아무도 위조할 수 없게 증명해주는 핵심 열쇠가 된 겁니다. 중앙기관 없이 수학 그 자체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밀 대화도 되고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할 수도 있게 됐네요. 바로 다음 해인 1979년에는 나무 한 그루가 그려져 있어요. 머클트리. 이건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백만 권의 책이 있는 거대한 도서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누군가 책 한 권의 단어 하나만 몰래 바꿨다고 쳐요. 그걸 확인하려면 수백만 권을 처음부터 다 읽어봐야 하잖아요.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머클트리는 그 모든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단 하나의 대표 지문값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지문값만 딱 비교해보면 수백만 권 중에 단 한 글자라도 바뀌었는지 아닌지를 순식간에 알 수 있는 거죠. 아, 블록체인에서 수천 개 거래 데이터를 한 블록에 담을 때 그 데이터 전체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걸 아주 효율적으로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정말 기막힌 발명이었죠. 시간이 좀 흘러서 1985년입니다. 눈을 가린 원숭이 아이콘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영지식 증명, GKP. 이건 이름부터가 거의 뭐 SF 소설 같아요. 어떻게 내가 아는 걸 보여주지 않고 안다는 걸 증명하죠? 이거 마법 아닌가요? 하하, 마법처럼 들리죠.
실제로 처음 이 개념이 나왔을 때 학계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제일 쉬운 예시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 나오는 동굴 비유예요. 제가 열려라 참깨라는 비밀 암호를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고 해보죠. 네. 보통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열려라 참깨 외쳐서 문 열리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면 비밀 암호가 다 노출되잖아요. 영지식 증명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동굴 입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가 혼자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반대편 출구로 나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암호를 모르면 동굴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제가 통과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당신은 제가 암호를 알고 있음을 믿게 되는 거죠. 암호 자체는 전혀 못 들었는데도요. 이게 바로 영지식 증명의 핵심입니다. 와, 정말 기발하네요. 정보 자체는 숨기면서 정보의 유효성만 증명한다? 네. 이 아이디어는 당시에는 너무 시대를 앞서갔지만 한 30년 뒤에 프라이버시를 극도로 중시하는 암호화폐를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기술적 씨앗이 됩니다. 이건 잠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988년 고대 신전 그림과 함께 PKI, 공개키 기반 구조가 나옵니다. 인증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는데 이건 앞서 나온 기술들을 좀 정리하는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RSA 같은 훌륭한 기술이 나왔지만 막상 인터넷에서 낯선 사람의 공개 키를 받았을 때 이 키가 진짜 그 사람 거 맞아? 이걸 보증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증기관, CA라고 하죠. 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나서서 신원을 보증해주는 표준체계를 만든 게 바로 PKI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공인인증서나 웹사이트의 HTTPS 보안 인증서가 다 이 PKI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의 가능성을 열었던 기술들을 다시 중앙화된 신뢰 기관의 통제 아래로 가져온 셈이라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90년대로 넘어왔습니다. 1992년 파란 발자국 아이콘의 MD5네요. 무결성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머클트리랑 비슷한 역할 아닌가요? 역할은 비슷한데요. 더 근본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머클트리가 데이터 묶음의 무결소를 검증한다면 MD5 같은 해시 함수는 파일 하나하나에 고유한 디지털 지문을 만드는 알고리즘이에요. 아, 하나하나? 네. 파일 내용이 점 하나라도 바뀌면 완전히 다른 지문값이 튀어나오죠. 물론 MD5는 지금은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돼서 더 강력한 알고리즘으로 대체됐지만요. 해시를 통해 데이터의 동일성을 검증한다는 이 개념 자체가 블록체인의 모든 블록을 체인처럼 연결하는 핵심 원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모든 기초공사가 이제 끝난 느낌이랄까요? 1997년 번개 모양 아이콘 해시캐시가 등장하는데 핵심 개념이 작업 증명, 프루프 오브 워크네요. 비트코인의 심장 같은 개념인데 이게 스팸 메일을 막으려고 나왔다고요? 네, 그 시작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당시 개발자들이 넘쳐나는 스팸 메일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메일 한 통 보낼 때마다 컴퓨터가 아주 약간의 CPU 파워를 써서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게 만들자. 아, 한 통 보낼 땐 거의 티도 안 나지만 스패머처럼 수백만 통을 보내려면 엄청난 컴퓨터 자원과 전기세가 드는 거죠. 경제적으로 수지가 안 맞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의미 있는 노력을 들였다는 걸 컴퓨터 계산으로 증명하게 만든 거군요. 일종의 디지털 우표를 붙이게 한 셈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디지털 세상에서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작업 증명 아이디어가 나중에 디지털 자산에 희소성을 부여하는 혁명적인 열쇠가 됩니다. 와, 그리고 바로 다음에 1998년, 이건 거의 운명 같은데요. 중요한 아이디어 두 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먼저 지구본 아이콘의 비머니, 키워드가 탈중앙화. 네, 웨이 다이라는 인물이 익명으로 질환한 시스템인데요. 은행 같은 중앙 서버 없이 네트워크에 참여한 개개인들이 P2P 방식으로 서로의 거래 장부를 복사해서 유지하는 그런 가상화폐 시스템을 구상했어요. 비록 아이디어 단계에서 그쳤지만 모두가 함께 장부를 관리한다. 이 탈중앙화된 원장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죠. 잠깐만요. 그럼 같은 1998년에 이번엔 금화 아이콘에 비트골드가 등장합니다. 이건 디지털 희소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닉 제보라는 또 다른 천재가 제안한 아이디어인데요. 바로 전에 나온 해시캐시의 작업 증명 개념을 가져와서 이렇게 확장합니다. 아주 어려운 컴퓨터 문제를 푼 사람에게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수학적으로 희소한 디지털 토큰을 주자. 마치 금을 캐는 것처럼. 와,
잠깐만요.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1998년 한 해에 한쪽에서는 중앙은행 없는 돈에 대한 청사진, 즉 비머니가 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컴퓨터 노력을 통해 디지털 금을 캔다는 방법론, 비트골드가 나온 거군요. 이건 마치 퍼즐의 마지막 두 조각이 마침내 같은 테이블 위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이 연대표의 클라이막스예요. 1970년대부터 쌓아온 암호학적 도구들, 그리고 1998년에 마침내 등장한 탈중앙화 원장과 작업 증명을 통한 디지털 희소성. 이 두 개의 핵심 콘셉트. 이제 비트코인이란 요리를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가 준비된 겁니다. 누군가 이 재료들을 가지고 멋지게 조합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10년의 침묵 끝에 2008년 드디어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가 등장합니다. 모든 재료를 한데 모은 마스터 셰프가 나타난 거군요. 맞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진짜 천재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기술들을 완벽하게 엮어낸 조합의 예술에 있습니다. 조합의 예술. 네, RSA 기반의 전자서명으로 거래 소유권을 증명하고 머클트리로 수많은 거래를 효율적으로 묶고 해시캐시와 비트골드의 작업 증명 아이디어를 써서 누가 진짜 장부를 기록할 권리를 가질 거냐 이걸 결정하게 했죠. 이 조합을 통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관리자 없이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 곡괭이 아이콘과 함께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됩니다. 이론이 현실이 된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첫 번째 블록, 모든 것의 시작이죠. 이 블록이 채굴되면서 비로소 디지털 세상에서 중앙의 통제 없이도 개인 간의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탄생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연대표는 계속되네요. 2013년 두루마리 모양의 이더리움 백서가 나옵니다. 키워드는 스마트 계약. 이건 또 어떤 도약인가요? 비트코인이라는 계산기가 나왔는데 이더리움은 뭘 다르게 한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오직 화폐 거래 기록이라는 한 가지 기능만 수행하는 특수 계산기였다면요. 이더리움은 그 위에 어떤 프로그램이든 올릴 수 있는 범용 컴퓨터를 만들자고 제안한 겁니다. 범용 컴퓨터요? 네. 블록체인이라는 이 신뢰의 네트워크 위에서 단순한 돈 거래뿐만 아니라 계약, 투표, 신원증명, 모든 것을 자동화된 코드로 실행하자는 거죠. 그 핵심이 바로 스마트 계약입니다. 만약 A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B를 자동으로 실행하라. 이런 식의 계약 코드를 블록체인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인터넷에서 계약의 인터넷으로 확장된 거군요. 이 아이디어는 2015년에 실제로 구현돼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탄생했고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2016년 지캐시가 나오고 프라이버시가 강조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1985년에 얘기했던 그 마법 같다고 했던 기술 기억나시나요? 아, 그 영지식 증명?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고도 안다는 걸 증명하는 기술이요.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군요. 정확합니다. 30년 넘게 잠자고 있던 그 이론적인 아이디어를 지캐시가 실제로 구현해서 암호화폐에 적용한 겁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그 거래 내역을 완전히 암호화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진정한 익명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를 만들어냈습니다. 초창기 사이버펑크들이 꿈꿨던 완전한 금융 프라이버시가 마침내 기술적으로 실현된 순간이었죠. 와, 1970년대 단순한 키 교환에서 시작해서 2010년대 월드 컴퓨터와 완전한 익명성까지 정말 장대한 여정이네요. 각각의 아이디어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다음 혁신을 위한 재료가 되어왔다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흐름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혁신이란 게 결코 진공 속에서 한 명의 천재가 번뜩이는 영감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사람이 던져놓은 다양한 아이디어들, 그 파편들이 시대적 필요와 만나고 또 다른 누군가의 기발한 통찰력으로 재조합될 때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비트코인의 위대함은 발명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그 발견과 조합의 묘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연대표를 덮고 나니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6년 우리 주변에는 과연 어떤 기술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을까요? 지금은 서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인공지능, 생명공학, 분산 네트워크 같은 기술들이지만 어쩌면 10년 뒤
누군가가 이 조각들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꿰어 맞춰서 세상을 바꿀 다음 혁신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그 놀라운 퍼즐 조각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